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나서고 미국이 동조하면서 동북아 역학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본 강점기의 상흔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신조는 작년 말 집권 직후부터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고 위안부 문제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덜 쑤셨습니다. 심지어 731이라는 숫자가 찍힌 비행기에 올라타서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했죠. 그런 일본이 이제 재무장으로 나가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유권을 명분으로 우리 땅에 일본 군대를 상륙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마 우리를 아무 생각 없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10월 3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부에서 준비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갑니다. 어제 외통위 국회의원 21명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도 논의됐는데요. 5.24 조치 해제 등 문제점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 외통위 정병국 의원을 잠시 뒤 일부에서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어제 재보선 새누리당이 두 곳에서 모두 압승했습니다. 2부에서 국민대 홍성걸 교수 연결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영종도에서 진행 중인 탐지견 경진대회에 관한 겁니다. 김경순 훈련센터장을 연결해서 탐지견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전축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도일아, 이번 주유비 고마워. 도일아, 이번 달 주유비 잘 쓸게. 구도일 1년치 주유비 고맙다. 매일 1년 1개월 1회 주유비를 돌려드리는 구도일 패밀리 111 주유비 리워드. 패밀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소식, 이 재보선 새누리당 승리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뤄진 개성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방북 외국인에게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북한의 변화가 놀랄만하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가세, 주류세, 담배세 인상을 통해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수용해서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5만여 건도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민노총 탈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노조 문제 다루는 신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재보선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투표율이 평균 30.5%. 그래서 지난 4월 재보선에 비해서 많이 낮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화성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63.8% 압도적인 다수표를 획득을 해서 당선을 확정을 지었고요. 포항 남구 울릉에서도 이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가 78.6% 역시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됐습니다. 두 곳 모두 기존의 새누리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죠. 그래서 수성에 성공했다. 이렇게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당선됐던 곳이고 네. 포항남 울릉은 무소속이었죠. 예, 그러네요. 예,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조금 섭섭했겠네요. 이 기대보다도 표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예상보다 큰 표차로 패하는 바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막판 추격세에 기대를 걸었던 화성갑에서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눈치고요. 민주당은 패배가 확인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쪽은
이 야당의 허황된 정권 심판론 같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표심을 보여줬다. 예,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뭐 텃밭으로 봐야 되는 두 곳에서 당선했다고 또 이런 평가도 좀 지나쳐 보이는군요. 예, 문제는 이제 서청원 의원의 롤백인데. 네. 예, 여당과 청와대 관계, 역학 관계가 이 변화가 있겠죠? 글쎄요. 이 7인회를 중심으로 한 올드보이, 이른바 그 원로 정치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 서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 이 친박연대를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혀가는 그런 그 속에서 김무성 견제용 카드다. 이런 분석도 지금 없지 않죠. 그래서 친박 실세 내지 핵심 서청원 의원의 등장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 곧 친정체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서 의원이 만약에 차기 당 대표를 맡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예, 서청원, 박명재 두 분 다 어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개성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 예,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예, 북한 땅에서 이뤄진 사상 첫 국정감사여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실린 그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북측 접대원으로부터 서빙을 받는 장면, 사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예, 어제 우리 국회의원 21명이 방북을 했습니다만 북측에서 고위 인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무진 5명 정도만 그 영접을 내보냈다고 하고요. 현지 기업 방문 때 북한 근로자하고 우리 외통위원들 간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북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폐쇄됐을 때 내가 항의도 하고 그랬다. 이러니까 그래도 정상화된 게 어딥니까? 그런데 10년째 더 발전을 못하고 이러니 답답합니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예, 이게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으로 뽑힌 말이 이 말이었군요. 네. 예, 이번 방문으로 사진 찍은 거 말고 근데 사실 별 성과가 있습니까? 시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 중에서도 특히 현장 방문 내지 이 시찰에 대해서는 사진 찍기용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비슷한 그 상황이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대표해서 어제 한재권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이 방문이 장기 폐쇄로 피폐해진 기업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홍준 외통위원장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 삼통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이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양측에 주문하기도 했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정도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삼통 문제는 지난번 남북 협상 때 완전히 정리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는 이제 막바지인데 어떻게 눈에 띕니까? 예, 재보선도 끝났고 특히 민주당이 참패한 직후라서 야권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주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대한 종합국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어서 역시 공방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이런 곳이 있고요.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이런 곳에 대한 국정감사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이 있고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감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좀 쟁점이 될 만한 지역이 많죠, 좀?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국정감사가 막바집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했습니다.
지난 2월 외통위와 남북관계 발전 특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다녀왔지만 이번 외통위 국회의원 21명의 방북은 국정감사 차원의 첫 방문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국회 차원의 첫 방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야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두고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북한이 외통위 소속 주호명철 의원의 방북만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또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내렸던 5.24 조치를 무릅쓰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서두는 것에도 분명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국회의원 21분이 이 개성공단을 다녀왔습니다. 이 국정감사라기보다 일종의 시찰 형식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가신 겁니까? 예, 일단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예.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갔던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체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국정감사의 일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녀오게 됐고요. 저희들은 반신반의했지만은 재가동 이후 북측에서 이 방북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일단 큰 의미를 두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회 차원의 전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개성공단을 갔다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북 허가가 나오자 여야 모두 환영 일색이었는데 사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갑자기 무산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냈는데 우리 쪽에서 너무 북한이 선처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출범하신 다음에 실력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변화들을 보면은 국제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저희 외통위 위원들을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명철 의원이 아쉽게 빠졌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입국 허가를 내준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내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또 다른 카드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어제 입주업체 4곳을 방문을 했더군요. 예. 그 속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고 신발 회사도 있고 또 속옷 회사 이렇게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서 본 가동률과 전망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들을 하셨고 현장에서도 가동되는 공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80%가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입주업체들의 얘기는 한 50% 가동밖에 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80% 가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중단 조치 이전에 출근했던 직원의 약 80%가 출근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그동안 중단됐던 기간 동안에 외국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재가동하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들이 진척이 없게 되면서 바이어들이 이게 계속 가능한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요. 신뢰 회복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풀 가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이 근로자 충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개성 주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제 다 나왔다는 거죠.
향후 지금 풀가동이 되게 되면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더 추가적 소요가 되는데 그 2만 명 추가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없이는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가장 당장 시급한 것은 삼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고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 국제화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예, 방금 삼통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남북 합의된 것이 진척이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사실 지난번에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관리에 관한 부속 합의서죠. 그것이 예. 체결되면서 이 문제가 저희들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삼통 문제, 그러니까 통신, 통관, 통행이죠. 그리고 예, 신변 안전 보장 문제. 이게 다 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까?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에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26일날 예정됐던 삼통 분과 회의가 북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해가지고 미뤄졌고요. 예, 그랬죠. 31일로 예정됐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도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언급 없이 지금 현재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게 지금 북측에서 이걸 전면 개방하고 또 이 재가동하면서 내걸었던 조건들을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카드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연계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는가. 예. 일단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이 있게 되니까 일단은 열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열었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래서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지난번에 철수할 때 북한이 요구했던 이 세금, 임금 이 문제를 전부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재가동할 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바로 피해 보상 문제였는데, 예. 뭐 아직까지 재가동 이후에 특별한 진척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진척이 없고요. 예. 일단은 재가동하고 나서 이 입주업체들의 애로점 중에서 보험료 문제, 예. 경협보험료 문제를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게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렇군요. 그 문제가 네. 남아있군요. 예. 네. 어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 국제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또 박근혜 예. 대통령도 국제화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탈리아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뒤에 내린 오이사 조치인데 예. 이 북한의 사과와 관계자 처벌이 없는데도 오이사 조치를 폐지를 하면 또 일각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개성공단을 우리가 재개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우리가 이끌어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또 입주 기업들의 애로점을 들으면서 이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냐 안 하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북한이 이번에 조명철 의원이 이제 탈북자라고 해서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국회 차원의 방북이 이루어진 걸 두고 참 우리의 자존심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북한의 조치를 결국 인정하는 셈이 된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조명철 의원에 대해서 북한이 방북 불허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조명철 의원 한 명 개인으로 북한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북한의 한계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명철 의원 한 분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명철 의원도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방북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좌절이 되면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냈고요. 예. 이것은 일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수용해갖고 갔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게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상임위원회 전체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것 자체가 국회와 이전에 국제사회 속의 지금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신뢰 문제를 국제사회 속에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명철 의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북한의 조치를 우리가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을 했고요. 예, 그렇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방북과 현안에 관련돼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모바일 앱 예서와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가 29일, 어제 그저께 이제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대표와 만난 뒤에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경로를 만들고 있다. 일종의 폭탄성 발언인데 그동안 한미 양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비핵화에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육자회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참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첫날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한 동북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운 측면들도 있어요. 예. 지금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미 간의 공조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재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환경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것이 어제 발표를 보면서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단은 이전에 육자회담을 하는 동안에 북한 나름대로의 핵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회담이었었죠, 결과론적으로. 예. 그런데 또다시 육자회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핵 문제가 가시적 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의심하고 의구심이 가는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이 기존의 북핵 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묵인을 하고 지금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이게 육자회담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그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정부는 그 북핵 문제보다도 이제는 이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일본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인데요. 이 우리 정부가 또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1조죠. 우리가 그대로 유엔 헌장 권리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가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국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일 간의 그 냉각된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아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주변적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이 할 일들은 계속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런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그래서 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예. 이제 와서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이 입장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이제 와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인천공항 전산장애로 인해서 발권 업무가 현재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출발사심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 진안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 일대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 가는데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이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이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반대편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그리고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 그나마 출근길 정체 구간이 짧은 편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10곳 정도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2곳만 치러진 초미니 재보선이 있는데요. 결과는 2곳 모두 여당의 압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2곳 다 여당이 당선했던 곳이라서 야당이 기대했던 이변은 없었습니다. 진작 처음부터 관심은 화성에서 당선한 서청원 후보의 롤백입니다. 친박 원로로서 박 대통령의 최직은 거리에 있는 서 의원이 등장한 여당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향후 여야의 관계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 또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상당히 격차가 큰 압승을 했다, 새누리당은. 예. 반면에 민주당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로 지금 낙선을 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연이은 패배이지 않습니까? 예. 대개 재보궐선거는 야권이 좀 우세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두 곳 모두가 사실은 조금 여당 지형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화성갑 같은 경우에는 서청원 후보의 여러 가지 이 후보 지명 과정에서의 좀 문제점 지적이라든가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약간 유보하는 의견들이 있었음을 감안을 할 때에,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 이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35% 정도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투표율은 이제 화성갑이 32%, 포항남 울릉이 34.9%, 평균 33.5%입니다. 이게 이 4.24 재보선 때 지방선거 투표까지 다 합치니까 똑같더라고요, 평균이. 예, 네네. 그런데 이 서청원 후보 같은 거물이 나왔는데도 이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사전 투표제를 실시한 두 번째 지금 재보궐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 한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한 13차례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평균 한 35.4%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죠. 1.9%가 낮죠? 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건데요. 우선 이 두 곳이다. 여당 강세 지역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서청원 후보에 비해서 상대방 민주당 후보가 지난번에도 지난 그 총선에도 나와서 이제 그 말하자면 낙선했던 이제 후보란 말이죠. 오일영 예. 후보. 저기도 마찬가지죠. 포항남 울릉도 마찬가지죠. 예, 허대남 후보도 그렇습니다. 예. 네, 허대남 후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이 후보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역부족이 아니었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우선 규모도 작고 이런 측면에서 선거에 대한 그야말로 관심을 갖기에는 그 바람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가장 큰 관심은 서청원 의원이 그 복귀인데요. 이 최다선인 7선인데다가 박 대통령과 최직원 그리고 또 뭐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내 권력 지형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권력 지형인 지금 사실은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그 당 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예, 전당대회가 있죠. 네, 그래서 예, 전당대회 때 이제 당의 조직이 전부 다시 추슬러질 텐데요. 지금 현재 당청 관계라고 할까요? 청와대에 대한 그 당 쪽에서 이제 볼멘 소리도 좀 나오죠. 대선 이후에 지금 소위 그 공신들에 대해서 돌봐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김무성 의원의 4.24 재보궐선거로 인한 복귀 이후에 급격하게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쏠리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다들 사실은 얘기는 다 친박인데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사실은 친박계가 이제 분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구심점을 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선의 이 서청원 의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당내에 아무래도 역학관계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기춘 실장과도 굉장히 가깝고 무엇보다도 그냥 다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매우 가까운 지금 다선이란 말이죠. 중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여당의 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그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부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울러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권과의 소통 문제도 상당히 서청원 의원이 하나의 이 가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관계, 당청 관계 이런 것에서 상당한 영향력 변화가 예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여권 내의 역학관계가 이제 대통령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좀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사덕 민화협 의장 이런 인사와 함께 이 올드보이 귀환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과거 2002년도에 소위 차떼기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또 그런 게 있었고, 지난번에 친박연대 대표 때에는 공천 허언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옥고도 치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후보로서의 흠결이죠. 그래서 당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서청원 후보를 지명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알려졌단 말이죠. 예.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된 이번에 공천이었고 선거였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의 말하자면 앞으로 행보나 이 말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제 소위 여권에서 서청원 의원, 또 김무성 의원, 최경환 의원, 다들 사실상 친박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에 약간의 변동, 관계의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나왔던 이 김무성, 정몽준 이런 분들의 차기론,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앞으로 잦아들겠군요. 잘 보셨는데, 차기론이 너무 일찍, 말하자면 드러나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4.24 재보궐선거로 김무성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을 하고 나서 역사 연구회를 비롯해서 몇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110명이 넘게 움직인단 말이죠. 예. 153명 가운데 110명이 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해외에 있는 의원이나 뭐 이런 몇몇 의원을 대고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상 모든 의원들이 지금 김무성 의원 쪽에 적어도 눈도장은 찍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권력의 소위 말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균형추가 좀 필요했다. 이 새누리당 내에서는요. 예.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차기 그 당권, 예, 이제 내년 5월달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박심이 물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의 입성이 바로 차기 당권을 말하자면 예정을 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서청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몽준 의원과 함께 7선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개인적 욕심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학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이 박 대통령의 의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우리가 입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 차기 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뭐, 지방선거에다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2016년에 있을 국회 총선거. 예. 그때 20대 총선거죠. 총선거에 사실상 공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또는 앞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청원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 5월 당권에 대해서 서청원 후보를 통한 이 당권 장악 노력이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한 2주 연속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여론조사가 한 53% 내외인데, 뭐 심한 경우에는 50% 아래로 내려간 조사 결과도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정쟁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 댓글 사건에다가 트위터 사건이 터졌고요. 또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이런 소위 이 공적 기관이나 심지어 재향 군인회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좀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지금 기관이 소위 조직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는 지금 법원의 판결에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 제기가 된 상태인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입장 표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 전에도 상당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인사 문제가 아무래도 이 다른 무엇보다도 알겠습니다.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너무 늦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대 홍성을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스타일만 바꾸고 짠, 힘만 키우고 짠. 자동차 그런다고 새로워지나? 가 소울의 휴먼 리포트가 되다. 사람에 대해 하나에서 10가지 파고 또 파고 마침내 가장 인간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탄생시키다.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올뉴 소울 탄생.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